베이스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고 오히려 베이스 메이크업을 착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아티스트 선생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던 기초도 기초지만 선크림이 진짜 베이스 메이크업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원래 내 피부가 맑고 광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광 보이시죠? 베이스 메이크업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무너질 때 되게 처참하고 핵심 포인트는 소량씩 차곡차곡 레이어링이 포인트예요. You're so wonderful, girl. 일단 베이스 메이크업이 잘 먹기 위해서는 매끈한 피부 결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우리가 그냥 포장도로를 달리는 거랑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거랑 느낌이 다르듯이 베이스 메이크업도 각질이 정돈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표현이 되는 결과물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각질이 많다, 나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할 때는 각질 정돈을 꼭꼭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코 쪽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서 각질 정돈을 하고 온 상태고요. 저는 보통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를 사용을 합니다. 대신 유의해야 할 사항이 피부가 저처럼 얇고 예민한 분들은 얼굴 전체를 스크럽을 하는 것보다는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부위 위주로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각질 정돈까지는 하고 온 상태고요. 그러면 바로 우리 스킨케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스킨케어 첫 단계니까 토너를 사용을 해야겠죠? 제가 잘 쓰는 화잘먹 토너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마켓 진행도 정말 여러 번 했었던 아임프롬 피그 부스팅 에센스고요. 토너 제형의 퍼스트 에센스예요. 보습감이 정말 좋은 제품이라서 요즘처럼 날이 쌀쌀하고 건조할 때 무조건 필수적으로 쟁이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엠퀴리 코어 파워 퍼스트 에센스. 이것도 퍼스트 에센스인데요. 퍼스트 에센스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처음에 좀 부스팅 효과를 잘 일으켜주다 보니까 그 후에 바를 제품들의 흡수력을 좀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쓰는데 이거는 아임프롬 피그 부스팅 에센스랑은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쫀득쫀득한 느낌의 그런 퍼스트 에센스고요. 미끌미끌 쫀득쫀득한 제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넘버즈인 2번 메이크업 찰떡 토너입니다. 근데 요거는 좋은데 향이 조금 강해요. 요거 3개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약간 마무리감이 쫀득쫀득 쫀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토너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정말 메이크업이 잘 먹어야 된다 할 때는 수마노 밸런싱 에센스 마스크를 양볼에 얹어주고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 붙여두는 패드와는 다른 점이 그냥 단순히 패드팩이 아니라 정말 부분 마스크팩을 얹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마스크팩 같습니다. 근데 마스크팩 제품들은 메이크업 전에 이렇게 하면은 헤어라인에 묻고 그래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피그 부스팅 에센스를 이거 필리밀리 셀프 스킨 패드 밀착 여기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통 이제 샵에 가면은 봄, 여름, 가을까지만 해도 그냥 수분감 있는 가벼운 산뜻한 토너로 피부 결 정돈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환절기부터 겨울철 그때는 얼굴이 많이 건조한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부분팩을 많이들 해주십니다. 많이 건조하고 각질이 잘 일어나는 그런 부분 위주로 이렇게 부분팩을 좀 얹어주시고 저처럼 또 얼굴에 열감이 많은 분들은 쿨러 있죠? 쿨러로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주면 피부의 온도도 내려가고 아주 좋습니다. 얼굴에 열감을 낮춰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왜 우리 여름철에 베이스 메이크업 더 더럽게 무너지잖아요. 얼굴에 열이 오르면 오를수록 베이스 메이크업도 더 처참하게 무너지고 더 금방 날아가고 금방 녹아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는 베이스 표현을 위해서는 얼굴에 열감을 많이 낮춰줘야 합니다. 근데 막 욕심내가지고 너무 차가운 걸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피부에 그 차가운 게 더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시원하게 만들어서 살짝살짝 시원하다 정도로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저는 한 3분 정도 더 있어줄게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각질 정돈을 하고 왔잖아요. 근데 각질 정돈을 한 후에는 보습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토너로 닦아내기만 하면은 그게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건조한 부분에 팩을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떼주고요. 그리고 떼낸 거를 그냥 버리지 않고 한번 피부 결을 쓸어내면서 결 정돈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피규부스팅 에센스로 부분팩 해주고 닦아내주기만 했는데도 아까보다 훨씬 수분감이 짱짱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센스, 앰플, 세럼 단계인데요. 아무리 날이 건조해도 샵에서는 좀 너무 끈적이고 너무 리치한 그런 타입의 제품은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계절 내내 수분감이 항상 베이스예요. 근데 대신 여름 같은 때에는 좀 라이트하면서 조금 더 흡수가 빠른 무겁지 않은 정말 수분 위주의 제품을 쓰고 그리고 이제 가을, 겨울처럼 좀 건조할 때에는 여름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수분감을 꽉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꽉 찬 수분 세럼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정말 추천드리는 수분 세럼은 이거예요. 넘버즈인 푹잠 마스크 세럼. 이거는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좋은가? 그렇게 난리가 날 만큼 좋은가 싶었는데 요즘 다시 꽂혀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샵들이 기초 단계에서 사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속건조가 심한 분들한테 아주 추천드려요. 제형은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제형인데 이게 그냥 정말 수분감만 느껴지는 수분 세럼들보다는 조금 더 묵직하고 정말 속이 수분이 꽉 찬 그런 수분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요거까지만 발라줘도 되고 겨울철에는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크림까지 발라주면 아주 좋습니다. 왜 이 단계에서 너무 리치한 고기능, 기능성 세럼이나 앰플을 발라주면 그 후에 베이스 메이크업이 다 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수분감이 충만한 세럼을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가지고 계신 그냥 좀 가벼운 수분 세럼이더라도 한 2번, 3번 레이어링하면 충분히 더 촉촉해지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분 세럼이어도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면은 피부가 다 흡수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2번, 3번 소량씩 차곡차곡 레이어링해서 발라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럼까지 발라줬고요. 샵에서는 로션도 많이 바르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로션을 많이들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로션 단계는 킵하고 바로 크림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화잘먹 크림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크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 정샘물 에센셜 물크림. 이거는 제 영상에서 정말 꾸준히 자주 나오는 제품인데 특히나 겨울에 자주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물크림이에요. 제형이 물 같은 그런 제형이다 보니까 악건성인 분들은 세럼 대신 사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지성분들은 살짝 유분감 있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성인 분들은 이거 라이트 버전도 있거든요. 라이트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좀 워터리한 그런 제형이다 보니까 피부에 되게 쏙쏙 잘 스며들고 진짜 속건조 치트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는 제가 2개째 재구매한 제품인데 피치베리 31도C 르포제 시카 크림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연유 같은 쫀쫀한 그런 제형의 크림이에요. 시카 성분까지 들어있다 보니까 진정까지 한 번에 되는 제품이고 이것도 조금 묵직한 꽉 찬 수분감을 느낄 수 있는 수분 진정 크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동네 샵에 갔을 때 이거를 발라주셨었는데 이거를 바르고 베이스를 하니까 속에서부터 광이 막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정말 좋은 그런 크림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버즈인 결케어 벨벳 뷰티 크림 3번 크림입니다. 손에 딱 덜어냈을 때는 제형 자체가 좀 버터리한 그런 제형인데 딱 펴바르면 되게 사르르 녹아들고요. 그리고 마무리감이 약간 프라이머 바른 듯 정말 말 그대로 벨베티한 그런 마무리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들과는 조금 마무리감이 다른 제품이에요. 대신 아쉬운 점은 속건조를 막 그렇게 썩 잘 잡아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속건조가 고민이다 하는 분들보다는 피부 결을 조금 더 탄탄하게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 요거는 V&A 안티옥시던트 하이드레이션 크림이에요. 요거는 기능성 항산화 크림입니다. 기능성 제품 추천 안 한다며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제형이 진짜 좋아요. 기능성 제품이지만 너무 무겁지 않고 쫀득쫀득한 제형이거든요. 정말 베이스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고 오히려 베이스 메이크업을 착 잘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그 정도의 쫀쫀함이에요. 예전에 아나운서 헤어 메이크업 받으러 갈 때 요거를 바르고 갔었는데 아티스트 선생님께서 오늘 기초 뭐 하고 왔냐고 피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던 크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뭘 발라볼까? 오늘은 오랜만에 요거 V&A 크림 발라줘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안 무거워요. 이게 겨울철에 저처럼 건조한 분들이 쓰기에는 좀 무겁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 지성인 분들은 조금 무겁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좀 무겁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날이 건조할 때 추천드리고요. 항산화 크림, 기능성 크림 입문용으로도 좋을 만한 그런 제형입니다. 자, 이렇게 기초 스킨케어는 마쳤고요. 지금 광이 많이 돌잖아요? 약간 유분감이 과도하게 돌거나 얼굴 겉에 흡수되지 않은 잔여량들이 남아있다 보면 베이스 메이크업이 금방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짜잔! 이 갑티슈 있죠? 갑티슈로 이렇게 한 번씩 살짝 눌러줍니다. 꽉꽉 눌러서 모든 유분기를 제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이렇게 갖다 대는 정도로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그런 잔량들만 걷어내주는 정도로 해줄게요. 이렇게 갑티슈로 한번 걷어내주면 속은 진짜 꽉 찬 보습감을 느낄 수 있고 겉은 맨들맨들 매끈매끈 보들보들해져요.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준 다음에 여러분 기초도 기초지만 선크림이 진짜 베이스 메이크업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초 케어 진짜 탄탄하게 이렇게 잘 해놨는데 선크림 하나 잘못 발라서 베이스 메이크업 다 무너지고 속건조 장난 아니고 그랬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샵들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대체적으로 좀 가벼우면서 촉촉한 그런 제형을 선호하더라고요. 너무 묵직하거나 아니면 마무리감이 너무 뽀송한 서걱서걱한 그런 선크림보다는 조금 어느 피부에나 잘 맞을 법한 로션 같은 그런 제형의 촉촉하면서 가벼운 제형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유분감이 너무 많이 돌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유분감 때문에 베이스 메이크업이 금방 무너질 수 있고 또 너무 뽀송한 마무리감의 선크림을 쓰게 되면 피부가 건조한 분들은 그 바싹바싹 마르는 건조함 때문에 베이스 메이크업이 다 들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촉촉하면서 가벼운 그런 제형을 선호를 합니다. 제가 평소에 애정하는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다들 아시죠? 저는 이게 출시되기 전부터 이렇게 테스터를 받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사용해주도록 할 거고요. 이게 말 그대로 자작나무 수분 톤업 선크림이다 보니까 선크림 역할도 하고 톤업 크림 역할도 해주다 보니까 약간의 메이크업 베이스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살짝 핑크빛을 띠고 있는데요. 촉촉하게 빛나는 글로우 에센스 제형으로 기존의 수분 선크림보다 좀 더 쫀쫀한 느낌입니다. 이게 제형만 봐도 느껴지시겠지만 진짜 화장이 잘 먹습니다. 이게 자작나무 수액이랑 비타 히알루론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에도 속에서부터 좀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촉촉한 광채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은 이거를 얼굴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킨케어를 다 했는데도 뭔가 모르게 2% 부족하다 싶은 그런 때 있잖아요?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이 그거를 진짜 잘 채워줬었는데 이 제품은 거기에다가 쫀쫀함까지 더해줘가지고 베이스 메이크업이 진짜 자석처럼 찰떡같이 잘 먹더라고요.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제품 자체가 톤업 선크림이다 보니까 파데프리용으로도 아주 좋고요. 제가 톤업 크림이나 톤업 선크림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제품들이 톤업
때문에 파우더 입자가 많이 들어간 건지 바르고 나면 좀 서걱서걱거리고 속건조가 느껴지고 막 모공에 끼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막 톤업 선크림이라고 동동 뜨고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은데 이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촉촉하고 쫀쫀하고 가벼우면서 진짜 자연스럽게 톤업이 됩니다. 진짜 그냥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는 느낌이에요. 이쪽이 안 바른 쪽, 바른 쪽. 광채 보이시죠? 장난 아니에요. 반대편도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동동 뜨는 그런 톤업이 아니다 보니까 제 남자친구가 이걸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특히나 남성분들은 동동 뜨고 허옇게 막 그렇게 되는 제품 되게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무겁지 않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아주 좋을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인지 제 남자친구가 저보다 더 이걸 잘 써요. 어느 날 이제 방에 들어와서 그거 어딨냐 하면서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톤업 선크림을 네가 왜 써? 이랬는데 촉촉한데 가볍고 살짝 은은하게 하얘져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내 피부가 맑고 광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광 보이시죠? 미쳤어, 미쳤어. 그리고 목에도 선크림 잘 발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외선 차단도 해주고 톤업까지 해주니까 아주 좋습니다. 목이 갑자기 밝아졌죠? 보면은 톤업 크림 안 바른 쪽, 바른 쪽 톤 차이 보이시죠? 되게 자연스럽게 맑아졌어요. 이렇게 선크림까지 발라줬고요. 이게 이렇게 수분감까지 잘 채워주다 보니까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본격적으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그 전에 약간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은광, 윤광 베이스 메이크업의 꿀팁. 바로 이 스틱 하이라이터예요. 이거는 글린트 스틱 하이라이터 밀키문이고요. 밀키문, 듀이문 있는데 오늘은 밀키문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베이스 메이크업이 끝난 뒤에 발라줘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베이스 메이크업이 힘 조절 잘못하면 벗겨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나 하이라이터 발랐다 이런 느낌보다는 속에서부터 좀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원하신다면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발라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온 얼굴에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빛을 받으면 예쁜 부위에 미리 한번 쓱 깔아줍니다. 그러면 이게 있다가 파운데이션을 얹었을 때 살짝 뚫고 올라오면서 은은하게 예뻐요. 저는 이 스틱 타입 하이라이터 중에 글린트 제품을 제일 잘 쓰거든요. 뭔가 제일 내 피부가 원래 좋은 것처럼 연출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스틱 하이라이터까지 가볍게 한번 깔아주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 정말 제가 입이 아프도록 말을 했지만 샵에서는 파운데이션과 비비크림 혹은 매트 파데, 촉촉 파데의 그런 조합으로 항상 섞어서 써요. 하나만 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랑콤이랑 에르보리앙 조합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클리오 뉴매트랑 더마토리 비비 조합도 너무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조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 정샘물 에센셜 스타실러 파운데이션이랑요. 히스토랩 포스트 케어 선 블레미쉬 밤입니다. 이건 비비크림이에요. 샵에서 많이 쓰는 비비크림이 에르보리앙 비비랑 이거 히스토랩 비비랑 많이 쓰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마토리 비비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사 오면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히스토랩 비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토랩 비비가 더마토리 비비보다 조금 더 묽고 조금 더 수분감이 있는 느낌이에요. 이 정샘물 스타실러 파운데이션 제품은 여기는 이렇게 컨실러가 있고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파운데이션이 나오는 제품이에요. 이게 진짜 밀착력이 좋거든요. 여기 있는 컨실러를 여기 이렇게 덜어준 다음에 파운데이션이랑 이렇게 믹스를 해서 쓰는 제품인데요. 여기에다가 이 비비크림을 조금 이렇게 소량 덜어서 같이 믹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츌라로 도포를 해줄게요. 정말 얇게 차곡차곡 레이어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스파츌라 사용하셔야 돼요. 보통 스파츌라로 이렇게 도포를 하고 바로 퍼프로 두드려서
밀착을 시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브러쉬로 얇게 고르게 펴발려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드려서 밀착을 시키거든요.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베이스 메이크업은 번거롭고 공을 많이 들이는 만큼 결과물이 좋아요. 샵에서는 보통 모가 빽빽한 모공 브러쉬를 많이 사용을 안 해요. 브러쉬는 정말 도포용으로 쓰기 때문에 얇게 발리는 제품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피카소 163 브러쉬고요. 이게 진짜 얇게 발립니다. 팩 브러쉬 같은 그런 브러쉬고요. 그리고 이거는 꾸셀 아티스트 23번 브러쉬인데 이거는 얇게 발리고 살짝 윤광 느낌이 나는 그런 브러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꾸셀 컨실러 브러쉬인데 컨실러를 바르기보다는 파운데이션 도포용으로 많이들 쓰세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피카소 FB17 이것도 고르게 바르기엔 좋은데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도톰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사용하기에 좋을 만한 브러쉬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아도르 브러쉬인데요. 이거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보다 모 길이가 짧고 좀 탄성이 있는 그런 브러쉬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도포하고 이걸 세워서 이렇게 모공을 한번 쓸어주면은 잔모공 커버까지 좀 하기 좋은 그런 브러쉬예요. 다만 이게 모 길이가 짧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양을 여기까지 너무 다 먹여버리면 나중에 세척할 때 힘드니까 꼭 끝부분 위주로만 파운데이션을 묻혀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더툴레 231L 브러쉬입니다. 기존의 231번 브러쉬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 브러쉬예요. 이것도 컨실러 브러쉬인데 사이즈가 큼직한 만큼 이렇게 뭔가 컨실러를 사용하기보다는 베이스 도포용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모가 빽빽한 모공 브러쉬 많이 안 쓴다고 했지만 그 정샘물 브러쉬는 진짜 좋더라고요. 다른 모공 브러쉬들보다 이 브러쉬 모가 되게 부드럽고요. 자극적이지 않고 그런 모공 브러쉬들이 대체적으로 좀 잘못 바르면 힘 조절을 잘못하면 각질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진짜 부드러워서 각질이 일어날 일도 없고 여기가 이렇게 살짝 커브가 져 있어서 이렇게 세밀한 부분 바르기에도 좋고요. 크기가 너무 크지 않아서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갑자기 브러쉬 추천까지 해드렸고요. 일단은 파운데이션을 다시 한번 열심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만으로 내 피부의 결점을 다 커버를 해버리겠다 하면은 베이스 메이크업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베이스 메이크업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무너질 때 되게 처참하고 그리고 우리 마스크 쓰잖아요. 어디 가서 마스크 벗을 때 되게 머쓱한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얇게 차곡차곡 얹어주어야 합니다. 샵에서는 기초 케어부터 베이스까지만 해도 정말 오랜 시간 걸려요. 메이크업 받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시간 중에 반이 베이스 단계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공들여서 하시거든요. 샵에서 메이크업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색조 메이크업의 디테일도 그렇지만 이 피부 표현이 정말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이기 때문이죠. 좀 귀찮더라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좋긴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름이 많은 부위 있잖아요. 팔자주름 쪽이나 아니면 눈가 쪽이나 그런 쪽은 정말 많은 양을 바르면 안 됩니다. 쪽은 특히나 양을 조금씩만 발라줘야 해요. 스펀지를 사용해서 두드려 줄 건데요. 여름에는 보통 이렇게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건식 퍼프를 많이들 쓰시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날이 건조하다 보니까 물 먹여서 쓰는 하이드로 스펀지를 많이들 쓰세요. 저는 해피림 스펀지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리고 더분 하이드로 스펀지도 많이들 쓰십니다. 저는 이거 물을 먹여온 상태고요. 이걸로 브러쉬에 결자국도 없애주고 밀착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두드릴 때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은 오히려 내가 바른 베이스 메이크업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뻑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손목의 스냅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한번 깔아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제품을 좀 잡티가 유난히 신경 쓰인다던가 붉은기가 신경 쓰이는 부분에 한 번 더 좀 발라주도록 할게요. 브러쉬를 사용할 때도 손에 힘을 최대한 빼줘야 합니다. 이게 손에 힘을 잔뜩 주고 브러쉬로 막 꽉꽉 눌러가면서 바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잘 잠재워져 있던 각질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손에 힘을 최대한 빼줘야 합니다.
눈가에 너무 많은 베이스 향을 발라버리면 오히려 눈가가 좀 텁텁해지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남은 잔량으로만 해줘도 충분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드립니다. 브러쉬는 펴발라주는, 얇고 고르게 펴발라주는 용도지 브러쉬 하나만으로 바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퍼프로 꼭 두드려서 마무리를 해줘야 결자국도 없애고 조금 더 밀착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정말 얇게 차곡차곡 2번 레이어링 해줬는데도 피부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지만 예쁘게 커버가 잘 됐죠? 그리고 이제 컨실러를 거칠 단계인데요. 다크서클 컨실러나 홍조 커버를 위한 그런 컬러 컨실러, 그런 거는 파운데이션을 깔기 전에 사용을 하는 게 좋고요. 잡티 커버를 위한 그런 작업은 이렇게 베이스를 하고 나서 하면 좋습니다. 샵에서 많이 쓰는 컨실러는 일단 가성비 좋은 더샘 컨실러, 그리고 넘나 유명한 나스 컨실러도 많이들 쓰시고요. 선생님들마다 다르긴 한데 마루빌츠 맞나? 마루빌츠 컨실러도 진짜 많이 쓰시고 선생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갈리기는 하는데 저는 요즘에 제가 완전히 꽂혀버린 컨실러가 있습니다. 바로 제스잽 컨실러예요. 이게 일반 컨실러보다 봉이 이렇게 완전 커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넓은 부위에 쓱쓱쓱 발라주긴 좋지만 저는 이거를 이 째로 바르진 않고요. 손등에 덜어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아까 사용한 이거 피카소 163번 이걸로 많은 양을 바르지 않을 거예요. 정말 소량만. 제가 요즘 이런데 잡티가 생겨가지고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얼굴에 열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붉은기가 좀 뚫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중앙 위주로 얇게 한번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컨실러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파운데이션보다는 좀 건조하고 되직하고 그런 제형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한 번에 절대 얹어서는 안 되고요. 파운데이션보다 조금 더 양 조절에 유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샵에서는 일단 파데만 가볍게 한 겹 깔고 색조 메이크업 다 하고 마무리 단계에 베이스 수정을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때 컨실러를 사용하고 파데도 한 번 더 얹고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포커스로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연이어서 보여드릴게요. 핵심 포인트는 소량씩 차곡차곡 레이어링이 포인트예요. 정말 반복 작업, 단순 노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입가 있죠? 입 주변도 커버를 잘 해줘야 하는 게 여기가 너무 칙칙하면 인상이 전반적으로 좀 칙칙해 보일 수도 있고 메이크업의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코 주변에 붉은 혈관 가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진짜 소량씩 발라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퍼프로 또 두들두들 다져줍니다, 피부를. 이렇게 두드려서 마무리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 컨실러 펜슬을 사용을 할 거예요. 샵에서는 진짜 컨실러 펜슬이 필수템인 것 같아요. 이걸로 뭐 애교살 메이크업 할 때 밑작업도 하지만 이런 자잘자잘한 스팟들은 컨실러 펜슬로 꼭꼭꼭 가려주시고 그리고 뭐 아이라인 반영구라던가 눈가의 음영이라던가 그런 거 커버할 때 세밀하게 커버하기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컨실러 제품들보다 훨씬 얇게 발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아이라인 반영구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커버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런데 눈가 음영이 짙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이럴 때 커버를 해주면 되는데요. 그때도 손의 힘을 정말 최대한 빼고 이렇게 해주는데 음영을 커버한 쪽, 안 한 쪽 이렇게 커버를 하고 아이 메이크업을 하면 또 새로운 눈매 모양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짙은 타고난 음영을 커버를 안 한 채로 메이크업을 하면은 이 음영 때문에 눈 영역 잡기도 힘들고 조금 깔끔한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갑자기 꼬막눈이 돼버렸어? 이런 잡티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한 번씩 건드려주면 지우개로 쓱싹쓱싹 지우듯이 막 이렇게 문지르고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컨실러 펜슬로 마무리 커버까지 해준 다음에 이제 파우더를 해줄 건데요. 제가 오늘 사용할 파우더는 바로 이 아이베베 파우더입니다. 이 아이베베 파우더는 애기들 엉덩이에 쓰는
기저귀 습진 발진 나지 말라고 발라주는 파우더인데 이거를 꼼나나 샵에서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은 원장님 공구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 이게 대용량이다 보니까 진짜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에요. 근데 파우더를 바를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뭐냐? 마스크에 묻어남을 줄이기 위해서 파우더를 진짜 막 들이붓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유분기를 몽땅 잡아버리겠다고 파우더 처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우더 처리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수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파우더 입자 때문에 수정 화장을 했을 때 되게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무너질 때 오히려 더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어서 파우더는 정말 소량으로 유분기를 살짝 걷어내는 정도로만 그냥 살짝 유분감을 눌러주는 정도로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샵에서도 실제로 파우더를 막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메이크업 픽서를 뿌리면 뿌렸지 파우더를 막 엄청 많이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를 이렇게 큰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세밀한 브러쉬 있죠. 이거는 피카소 포니 14라고 블러셔 브러쉬로 유명한 제품인데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파우더 처리를 세밀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털어서 양 조절을 좀 해준 다음에 유분기가 있으면 메이크업에 방해가 되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눈가 쪽 이렇게 잡아주고요. 앞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마, 헤어라인이랑 이런 데 잘 잡아줘야겠죠? 그리고 포인트는 이쪽 코 옆에 콧등이라 그래야 되나? 코벽? 이쪽 유분기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부터 팔자까지. 여기가 번들거리면 이게 광처럼 안 보이고 좀 개기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코 쪽에 유분기가 잘 올라오잖아요. 너무 많이 바르는 것보다 정말 소량으로 살짝 이렇게 터치해주는 정도? 이런 부분은 광이 돌면 예쁘잖아요. 이런 부분은 광을 좀 살려주고 광을 죽여야 할 부분, 광을 좀 잡아야 하는 부분은 좀 잡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파우더로 온 얼굴을 덮어버리는 건 금물. 이렇게 하면 베이스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까지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청담샵뿐만 아니라 모든 메이크업 샵에서 하는 그런 기초 루틴부터 베이스 루틴까지 정말 낱낱이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만큼 만족도는 높으실 거예요. 매일매일 사실 이렇게 하긴 힘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날이 있을 때 이렇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